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로고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HTML 지시사항에 따라서 HTML과 CSS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와이어프레임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헤더 영역에 메뉴를 만들 건데 지시사항의 사이트 맵은 화면과 같이 개인, 기업, 금융상품에서 원뎁스의 메뉴가 있고 각 서브 메뉴들이 있어요. 해당 내용을 참조해서 메뉴 구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헤더 볼게요. 자, 헤더 부분에서 여기 h1 태그 안에 a 태그를 생성하고 그 안에 이미지를 넣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앞서 저장한 로고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lt에도 좋은은행 로고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내부 원뎁스 메뉴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메뉴 있고 리스트가 4개 있었어요. A 태그에서 빠르게 만들게요. 안에 구성 요소들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뎁스의 메뉴가 개인, 기업, 카드 이렇게 있었고 그 아래에 서브 메뉴로 이 LI가 닫히기 전에 새로운 URL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하나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는 선택하기 편하도록 클래스명 서브 메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 li 안에 a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개 해서 첫 번째 서브 메뉴를 만들었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기업에 또 똑같이 할게요. 다음 금융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가 닫히기 전에 새로운 URL이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카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영역인데 슬라이드는 이미지가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이동하면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지시사항에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안에다가 컨테이너 만들고 우리는 움직일 때 이제 이 컨테이너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 li 하나의 구조를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만들게요. 클래스명 슬라이드 안에 a 태그가 있고 a 태그 안에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의 형제 요소로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지스 안에 img 1번 대표은행 넣을게요. 좋은은행 똑같은 문구로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둘, 셋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 2 제목 문구와 같은 걸 대표하는 이미지니까 이미지 알트 똑같이 넣을게요. 알트에도 똑같이 문구를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용 HTML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파트로는 본문 부분이고요. 본문 부분은 여기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섹션으로 구분했으니까 섹션 안에 제목, 리스트 식으로 작성해 볼게요. 자, 섹션은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제목은 실제 필요하니까 히든으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H2 해서 공지사항 넣어주고요. 리스트 작성할게요. 하나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4개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 안에 스팬 태그로 해서 날짜가 나타날 부분을 만들게요. 내용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내용을 넣어줬고 화면 볼게요. A 태그가 빠졌네요. 자, 공지사항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갤러리도 똑같이 H2 섹션은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된다. 갤러리 만들게요.
UL의 li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스 폴더 안에 갤러리, 제목은 갤러리 1이라고 할게요. 자, 화면과 같이 둘, 셋 해서 연번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숄컷 부분 볼게요. 숄컷 부분도 A 태그 안에다가 모든 요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A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제목이 바로 가기라는 제목을 앱솔루트로 해서 붕 띄워서 이미지 위에 올라오게 할 거예요. img images 안에 숄컷 넣을게요. 네, 그 다음 부터 부분 보겠습니다. 자, 크게 카피라이트와 메뉴와 패밀리로 구분이 되어 있고 카피라이트 안에 내용 넣어 볼게요. B 태그로 해서 카피라이트를 넣겠습니다. at ampersand copy 세미콜론에서 엔터티 코드로 표시하고 문구 넣겠습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패밀리 메뉴 패밀리 부분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여기에서 ul 두 개로 해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l 있고요. 그 안에 li 세 개 하고 a 태그 해서 일단은 메뉴 1, 2, 3라고 해볼게요. 하단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li를 복사해서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메뉴를 만들어 줬고 밑에 사이트 패밀리로 갈 수 있는 셀렉트 메뉴가 있거든요. 셀렉트 만들게요. 셀렉트 여기에 이게 폼이었으면 이게 전송할 때 여기에 값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네임이라고 한다면 사이트 리스트 이렇게 하고요. 이거 중에 골라 할 수 있게끔 옵션을 추가하십니다. 밸류에는 일단 빈값을 넣을게요. 그래서 원래 밸류에는 이제 저 주소 넣는 겁니다. 패밀리 사이트 1. 그래서 그게 네이버면 네이버의 주소가 여기에 오게끔 작성하시면 됩니다. 2, 3 이렇게 만들게요. 부터 뒤에다가 팝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팝업. 이게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할 요소고 다시 지시사항을 보면 저 전체 사항을 다 차지하는 요소가 화면처럼 살짝 검게 나오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검게 나오고 그 안에 내용은 팝업의 컨텐트라고 하겠습니다. 팝업의 컨텐트라고 할게요. 그 안에 제목과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 다 한 줄 넘김해서 이렇게 한 줄 넣고요. 밑에 거는 넘치면 그냥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서버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 이상 없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들 다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CS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파일 열고 시작해 볼게요. 헤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와이어프레임을 지난 시간에 작성을 했고 이제 헤더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어프레임 단계에서 추가했던 배경 제거를 모두 하겠습니다. 배경은 모두 제거를 할게요. 헤더, 슬라이드, 메인 다 배경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의 로고도 배경 뺄게요. 내부에도 배경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도 배경을 모두 뺄게요. 푸터에 넣었던 배경도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헤더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의 로고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플롯 레프트가 일단 걸려 있고요. 이 상태에서 공간을 좀 띄우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 저장하고 보면 여기 로고가 바짝 위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왼쪽과 위에 공간을 조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해서 공간을 좀 줄게요. 네, 위치를 좀 잡아줬고 그 다음에 내부의 너비도 완성본을 보면 지금 이 정도 너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뉴 하나의 너비 그거에 4배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하나의 너비는 180 픽셀 할 거고 걔에 4배 해서 720의 너비를 내부의 너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가서 너비를 720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하이트
넣었던 거 빼고요. 이제 얘가 높이를 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하이트 빼겠습니다. 로고에 가서도 하이트 제거하고 여기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쪽에 여백을 만들어 볼게요. 60 그리고 자 위쪽에 여백과 오른쪽에 여백을 좀 추가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메뉴들을 가로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뎁스의 메뉴를 선택해서 가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안에 UL 선택할게요. 원뎁스만 선택할 거니까 내부의 바로 밑에 있는 UL 바로 밑에 있는 LI 선택하고 플롯을 걸어서 왼쪽으로 걸게요. 라인 하이트를 줘서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비 180 픽셀 주고 그 안에 글씨는 가운데 정렬할게요. 그리고 이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자식 요소인 서브 메뉴의 위치를 잡을 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설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A 태그들은 더 여기 이 라인 하이트가 만들어준 저 높이 안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A 태그의 스타일 잡아 볼게요. 원뎁스 안에 A 태그 선택한 거고요. 컬러, 배경, 그리고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을 이 A 태그가 모두 사용하도록 디스플레이 블락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안에 UL들요. 이 UL들을 앱솔루트로 붕 띄워서 이 각각의 LI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안에 UL 해서 서브 메뉴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앞서 우리가 클래스명을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서브 메뉴에 클래스명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도서에서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겠어요.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서브 메뉴 포지션 앱솔루트 해주고 기준 위치 왼쪽에서 기준 위치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다 쓰도록 할게요. 100% 일단 이렇게 하고 봅시다. 백그라운드 일단 임시로 흰색을 줘볼게요.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얘는요. 여기에 배경이 여기 끝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에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화면에 안 보이게 처리할 거고 마우스 올렸을 때 보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화면에 보이도록 한 거였고 지금 상태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스타일까지 다 잡은 다음에 안 보이도록 할 겁니다. 자, 서브 메뉴 원뎁스의 A에 호버했을 때부터 써볼게요. 원뎁스의 링크에 호버를 했을 때 백그라운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마우스 올려볼까요? 네, 마우스 올렸을 때 짙은 색으로 이렇게 변경되게 해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이 전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전체 나타나야 돼요. 원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요. 이 부분의 배경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임시로 넣었던 흰색의 배경은 이제 뺄게요. 빼고 화면에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서브 메뉴의 배경 빼버리고 얘 디스플레이 난 걸게요. 안 보입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보이도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전체를 차지할 녀석을 누구한테 만들 거냐면 헤더, 이게 지금 얘를 감싸는 것들이 헤더거든요. 헤더의 애프터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러면 헤더의 애프터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을 요소, 가상의 요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헤더에 가서 기준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헤더에 가서 위에 y 프롬 단계의 헤더가 있었으니까 헤더에 가서 기준을 잡을게요. 포지션 렐러티브에서 기준을 잡아주고 이 안에 컨텐츠를 살짝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z 인덱스. 지금 우리가 만드는 before가 이 요소보다 밑에 깔리게 해야 되거든요. 헤더의 before에다가 또는 after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헤더의 after에다가 빈 공간을 만들고 이 빈 공간을 만든 요소가 절대값으로 붕 뜬대요. 기준 위치에서 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탑값은 100% 해서 기준 위치 얘가 지금 헤더거든요. 헤더의 바로 밑에 지금 헤더가 여기이고 브라우저 화면으로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헤더에 애프터에다 공간을 만들었고요. 만약에 탑값을 0으로 하시면 지금 애프터로 만든 게 여기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기준 위치 탑에서 100% 위치인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탑값을 지금 제가 100%를 준 겁니다.
기준 위치 탑에서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탑 값을 요 헤더의 높이만큼 있도록 100%를 준 거예요. 그리고 너비 다 쓰도록 right 0. 하이트는 일단 없습니다. 하이트가 0이다가 얘한테다가 active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일단 배경 넣어 볼게요. 배경을 넣어주고 액티브가 있을 때 이 요소의 하이트가 바뀌는 그 전환 과정이 트랜지션 전환 과정이 보이도록 하이트가 바뀌는 전환 과정이 보이도록 할게요. 0.4초에 걸쳐서 속도는 is, in, out에서 중간이 빠른 속도 모델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헤더 밑에 깔리도록 해야 되거든요. 헤더 밑에 깔리도록 이렇게 마이너스 1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헤더의 컨텐츠가 위로 살짝 뜨고 요게 헤더의 컨텐츠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프터로 만든 게 그 밑에 깔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의 애프터에 만든 이 요소의 높이는 언제 늘어나라면 헤더의 액티브가 있을 때 라고 할게요. 헤더의 액티브가 있을 때 애프터의 공간을 만들어서 만든 그 요소의 하이트를 160 픽셀 정도로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더에 액티브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헤더에 액티브를 임시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헤더에 액티브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헤더에 안 보이던 이 녀석에 보시면 슬라이드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제가 이제 쟤한테다가 여기에 액티브를 빼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액티브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줄어드는 거 보이십니까? 다시요. 액티브를 넣어볼게요. 액티브 해서 넣어보면 쭉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늘고줄고 하는 건 이제 스크립트에서 이 헤더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헤더에 액티브를 추가하고 다시 메뉴에서 나가면 그러면 액티브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 메뉴의 효과도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CSS에 가서요. 서브 메뉴 좀 볼게요. 서브 메뉴에 디스플레이 난 잠깐 주석 처리하고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에 안에 A의 호버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브 메뉴의 A도 지금 내부에 UL에 UL 하셔도 되고 서브 메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니까 그거에 A 해서 얘도 공간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블락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호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 그리고 컬러를 앞서 A와 똑같이 작업해 볼게요. 이렇게. 자, 브라우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임시로 블록을 했으니까 화면에 보이겠죠? 마우스 올려보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구현을 해줘 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디스플레이 난 걸게요. 예, 디스플레이 난 다시 살려주고 헤더에 임시로 추가했던 액티브도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로 바로 가서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헤더에다가 액티브를 추가해서 메뉴가 나타나게 하고 서브 메뉴들도 똑같은 타이밍으로 아래로 내려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작업해 볼게요. 스크립트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바디 바로 전에다가 스크립트 연결할게요. 스크립트 폴더 안에 jQuery 먼저 로드하고 그 다음에 main.js 로드할게요. 자, 그럼 main.js 열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변수 2개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메인 메뉴부터 할게요. 메인 메뉴는 내부 안에 UL 안에 LI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원뎁스 메뉴 만들었고요. 서브 메뉴 선택해 볼게요. 서브 메뉴는 여기에서 find해서 클래스형 서브 메뉴라고 해도 되고 UL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헤더에다가 액티브 추가할 거니까 헤더도 변수로 잡을게요. 이렇게 변수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메인 메뉴한테 마우스가 올라오면 마우스 오버 할게요. 그러면 할 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나가면 할 일 바로 이어서 쓸게요. 마우스가 아웃하면 할 일.
자, 마우스가 들어오면 헤더에 add class active에서 active를 추가하고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remove class에서 추가했던 active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간 이제 서브 메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브 메뉴 전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슬라이드 다운 해서 아래로 내려오고 마우스가 다시 메인 메뉴에서 나가면 그러면 슬라이드 업 해서 다시 접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해서 잘 나타나고 있고 메인 메뉴에서 마우스가 나가면 이렇게 접히고 있어요. 네,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 이렇게 너비를 다 차지할 요소를 헤더에 애프터에 만들고 작업을 해봤습니다.